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정말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저희 제주파 TV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예비 주자 인터뷰에 이어서 본선 진출이 확정된 사실상의 후보분들 모시고 뭐 출마의 변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분들께서 이제 내걸고 계시는 공약 등을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는 올해 1월 출연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가장 빠른 시간에 모시게 됐습니다. 별로 바쁘시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 채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달려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한번 뵙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뭐 물론 본 후보가 될 거라는 아직 뭐 확신이 그렇죠. 없었던 그런 단계였는데 가장 빨리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예, 가장 빨리 모셔주셨으면 예비는 빼고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게 사실상 뭐 그냥 후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후보님.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이제 한 20일 선거일 20일부터가 이게 돼가지고 엄밀하게 따지면 후보 등록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후보님 이렇게 하는데 뭐. 성관이가 설마 제 방송을 보겠습니까? 아니 예비 후보라고 안 하고 후보라고 했다고 나한테 뭐 무슨 행정지도를 넣을 거야 뭐 할까? 뭐 그런 거 알아서 주시고 그냥 후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관이에 문의한 결과 예비자 떼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비자 떼도 된다. 그래서 예비 띄고 제가 후보님입니다. 저희 그 1월달에 그때 이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제가 이제 그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당시 이제 그 녹음한 그때 방송된 거 혹시 보셨어요? 예,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제가. 3번 정도나 보셨습니까? 재밌으셨습니까 그때? 제가 워낙 그때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자체 모니터링으로 해서 3번 정도 봤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더라고요. 이제. 혹시 댓글도 보셨습니까? 댓글은 가급적 안 보려고 하는데 뭐 댓글 몇 개 안 달려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댓글이 이제 3개가 달렸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그 녹화 전에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응원하는 댓글 2 그리고 약간 디스하는 댓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첫 방송치고는 굉장히 여유 있게 잘하셨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그동안 근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쨌든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나서 어쨌든 인사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뭐 설 지나서 바로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를 공천해 주셔서 또 후보로서 이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주로 마을마다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뵙고 또 한동안 포제가 굉장히 마을 포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 포제 인사 다녔고 또 각종 정기 총회들이 또 2월 달에 집중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저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시즌이었다. 그렇죠.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줍줍할 게 여기저기 널려 있어. 그냥 줍줍. 그렇죠. 굉장히 행복하셨겠네요. 근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럽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을 처음 알려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삼촌들이 넌 누구냐 하는 식으로 쳐다볼 때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요. 이제는 적응이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인지도는 쌓기 나름이고 아직 이제 뭐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시는 바까지 충분히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후보로 모시는 거고 아까 이제 그 녹화하기 전에 그 굉장히 좀 일정이 많으십니다. 저랑 차 한잔 마시면서도 계속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전화 받고 그랬는데 이제 전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후보 토론회. 맞습니다. 어떻게 좀 입은 잘 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7시에 또 KBS 생방송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제주파에서 불러주실 때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여기서 연습을 하고 이 텐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텐션으로.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얼른 약속드리고 달려왔습니다.
혹시나 당선이 되면은 제가 1등 공신까지는 아니고 한 10등 공신 안에는 들어가겠네요, 제가. 아유, 5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오죠. 네. 네. 자, 아무튼 이제 후보로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1월에 이제 그 예비 후보 당시에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출마의 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방송을 못 보시고 또 이거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 김승욱입니다. 이번 제주파 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제주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으로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한없는 또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기대와 우리 도민들의 열망 이런 기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마의 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멋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제목으로도 싹 뽑았는데 국가 흥망 예. 필부 유책이라고. 그렇죠. 필부 유책. 예. 예.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라가 이제 나라의 흥망은 일반인 사람 일반 필부에게도 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자성어인데 지금 제 입장에서 제가 후보가 된 상황에서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또는 뭐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 예, 예, 예. 제 마음은 아직도 유권자예요. 유권자 마음으로 예. 그 유권자의 티를 못 벗고 지금 선수가 돼버린 거죠.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제가 저한테 한 표 주십시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다니지만 실은 저 스스로가 아직도 유권자다. 아직도 나는 예, 유권자다. 예. 그래서 유권자의 마음을 최대한 제가 대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선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월 인터뷰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더 들어가고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역시 예. 인터뷰는 하면 할수록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이제 후보님 이제 공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예. 이게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월 13일에 면접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제주 지역 3개 선거구는 중앙당의 기준에 따르면은 세 선거구 모두 전략공천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물론 다른 선거구가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그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고 중앙당 공관위가 제주시 을 김승욱을 그냥 바로 단수 공천했네. 요 통보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혹시? 역시 선택은 나 말고 없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정말 내심 좀 놀랬고 그러나 어차피 이제 선택을 받은 점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책임감을 느낀다. 예. 그리고 민주당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공당의 그렇죠. 공천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저한테는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정말 충실히 잘 하라라는 그런 명령 또는 기대 그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러면 후보님께서도 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혹시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공천 기준에 우리가 3번 이상 선거에 떨어진 지역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준에. 네네. 그래서 또 우리 설 연휴 전에 인지도 조사 또는 여론조사 했을 적에도 제가 그간 활동을 뭐 공식적으로 할 기회가 좀 적은 관계로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전략 공천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막상 면접 다음 날 또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결정해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최대한 열심히 선거에 임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외부 시선에서 보면은 뭐 물론 후보님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뭐 정치 신인이고 그런 만큼 의욕에 충만하시고 요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 쪽 관련된 사람이다 그러면 예. 제주시 을은 저기 우리 조직도 거의 뭐 이제는 없고 너무 오랫동안 저기 그냥 한 인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글쎄 정치 신인이 될까 해가지고 사실 그렇죠. 전략 공천으로 가시죠 그냥 요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예. 너무 쉽게 수긍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공관위가 김승호 후보님의 어떤 강점을 눈여겨봤고 이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배팅해 볼 만하겠다,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봤을까요 그러면? 그냥 저의 판단과 추측을 그렇죠. 이거는 공관위한테 네.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도 물어볼 수도 없고 저도 왜 저를 선택해 주셨나요? 왜나 뽑읍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뭐 객관적인 어떤 여러 정황을 보면 예. 어쨌든 그간 우리 부상일 후보가 어떤 그동안 장기간 출마를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관위 기종에 좀 많이 이제 미치지 못한, 그래서 본인도 불출마를 하셨고, 그리고 다른 기타 기대되는 후보들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김한규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또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좀 포기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역으로 제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좀 이익이라면 이익을 본 것 같고, 또 이제 우선 추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선 추천이라 하죠. 이제 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하는데 우리가 우선 추천에 있어서도 제주도에 유력했던 분들 또 외지에 계신 분들이 아마 후보로서 많이 고사를 했다는 풍문으로 살짝 바람결에 들리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가 이제 직전 당협위원장으로서 뭐 대선에도 기여를 했고 그간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참작이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 기준에 당 기여도라는 항목도 있어요. 점수 항목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가점을 받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또 뭐 저의 성실함,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 당에서 기대를 해주신 거죠. 뭐.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면을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저는 굉장히 그런 면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굉장히 충만해 있어야 된다. 요 자기애를 충만하지 못하면 옆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자기애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제일 빨리 공당의 후보가 되셨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하면 이제 뭐 제주시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좀 파열음이 좀 많았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여야 공천 파동으로 지금 굉장히 뜨겁기도 한데, 그래도 본인은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이렇게 후보가 됐지만 그래도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후보님 나름대로의 좀 소회나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옆에서 지켜보는 제 입장은 같이 다 들어가죠. 다른 후보들과 같이. 왜냐하면 특히 제주도는 세 개 지역구가 모두 일단 객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열세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세 지역구 모두 이제 공천이 빨리 돼서 서로 제주도가 또 섬이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뭐 서귀포, 제주시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전체 다 같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전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제가 출발했다는 점, 그래서 자꾸 뒤를 보면서 저분들이 언제 나랑 같이 뛸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 기다림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중앙당의 결정에 저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결정에 따르면서 또 우리 을 지역에 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일단은 자구 우면하지 않고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공천 파동은 뭐 민주당이 중앙에서 올 때 심하지 뭐 국민의힘은 매끄럽다. 또 제주시 간만 조금 이제 현재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전국적으로 보면 공천 파동은 민주당에 해당되는 얘기 아닐까요? 파동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까지 싸잡아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저쪽 집 얘기다. 그렇죠. 단호하시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또 플레이어이시다 보니까
또 막상 공천 파동이나 이런 건 또 눈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니, 본인 선거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 제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인터뷰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준비된 공약이 그때는 좀 약간 체계화가 좀 덜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동북권 신도시 개발, 동북권 신도시 개발 예. 요거에 대해서 그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거 말고 좀 주요 공약들 이렇게 좀 설계하거나 이렇게 좀 다듬으신 거 있으십니까? 뭐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뭐 큰 공약들이 이제 근간을 이루어서 이제 차후 공약들로 발전하는 건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원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서 이제 원도심 개발 부분, 그다음에 제주의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이게 가장 큰 근간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돌뿌리가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정책적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초가집을 복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가집 복원. 예를 들면 그 성읍 민속 마을에 초가집을 헐고 새로 짓는다든가 수리할 때 원래 초가집을 짓는 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전통 초가집을. 그렇죠. 근데 이게 입찰 제도로 사업자를 정하다 보니까 제주도 초가집이 자꾸 육지화되고 있다. 육지 초가집처럼 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단순 저가 입찰 제도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전통 초가를 짓는 분들을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서 전통 초가를 지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육지의 초가를 짓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제주도 와서 초가집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찰 제도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 또 뭐 푸드트럭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차량이 이제 통행이 금지된 구역인데 긴급 차량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칠성통에 그 푸드 트럭을 못 한다. 이런 것들은 잠깐만 규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행정과 협조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면밀히 우리가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제가 앞으로 공약도 발표를 하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의정 활동도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약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뭐 완전히 다듬은 상태가 아닌 겁니까 지금? 다듬어진 것도 있고요. 몇 대 공약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들을 하시는데 몇 대 공약은 사실은 매스컴에서 몇 대 공약을 만들어서 몇 개씩 집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대 공약하면 5개 집어넣고 뭐 이런 건데 제일 아까 신도시 개발이 사실은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제주시 의뢰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공항과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나 뭐 기타 그쪽 지역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 이런 문화 생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또 이제 면밀히 이제 농수산 쪽에를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정말 왜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왜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우리 경제적 배타 수역 일본과의 그 어업 협정이 지금 2016도 이후에 안 돼가지고 우리 어선들이 거기 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어획량이 급감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지 않습니까? 반일 감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추겨서 일본 측에서 협상을 좀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감정은 감정이지만 우리 제주도 어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발벗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 뭐 들여다보면 그다음에 또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제주산 넙치 종묘를 육지에서 수입하는 게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종묘도 자체에서 종묘센터를 설립을 해서
우리 자체 조달을 하게 되고 또 양어에 대한 양식 광어에 대한 품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뭐 또 실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망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 목소리들을 들으셨군요. 예. 근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 정신을 팔고 있는지 저는 그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저 다음 주 TV 토론회 때 그때 이게 미리 좀 너무 소스를 미리 노출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혹시 우리 김승우 후보님은 사상 관련해서 혹시 뭐 유족이시거나 뭐 유족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어떤 사삼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실제로 사삼 유족회에서 이제 바라는 바들도 많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들 잘 해결해 왔고 또 여야 없이 그런 보상에 관련된 법안 통과시켜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경찰 가족은 유족으로서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군경 가족, 군경이 가족이 이제 4.3 때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공평하게 어떤 희생자 범주에 넣어서 이제 그런 보상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두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군경 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순직을 하신 분들이시죠. 예, 순직을 해서 그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서 그 예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의 보상의 범주에는 안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도 한번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모두의 아픔을 다 이제 우리가 껴안는 또 위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형평성에 맞게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따로 지금 뭐 사상 관련한 공약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거나 하시는 거는 유족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리 중에 있고 또 워낙 광범위하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새삼스럽게 제가 공약을 낸 듯 기존에 있던 범위 내에 포함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기존에 안 됐던 부분들 좀 찾아보고 진행하려고 그럼 여기서 있습니다. 조금 가지를 더 쳐가지고 예. 올해 4월 3일 4.3 추념일이 이제 76주년인데 바로 총선 일주일 전에 열리거든요. 항상 그렇죠. 매번. 그러니까 사실 제주에서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의 이제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의힘 예전에도 이제 뭐 새누리당 할 때도 제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항상 이제 뭐 4.3 추념일에 관련 그러니까 뭐 그 시즌이 되면은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특히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정말 읍소를 했거든요. 읍소를. 혹시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 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목소리를 내실긴 내실 거죠.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데 후보 시절에 제주도 오셨을 적에 그때 건의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시면 4.3 때 추념일 때 참석을 해달라. 그때는 흔쾌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상도 최대한 그 헌법에서 그때 판정한 그 금액 이상으로 충분히 뭐 하자.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중앙일이 바쁘신지 조금 까먹으셨는지 그런데 아마 저는 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실 걸로. 일단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4.3 추념일 대통령 방문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게 4.3에 관련된 특별 법안은 그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변정일 의원께서 먼저 제일 처음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께서 좀 알아주시고 4.3의 어떤 해결이나 완전한 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이 우리 다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4.3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관련 공약은 요 조금 지금 가다듬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나중에 한번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두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번 총선도 그렇고 뭐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가장 큰 현안은 또 제주 제2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시 을 선거구 이제 제주시의 동쪽 지역은 사실 뭐 물론 이 해당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산 지역에 들어서는 거다 보니까 크든 작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갑 지역에 그렇죠. 비해서는. 예, 예. 어쨌든 이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강순화 후보는 백지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입장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하신다면. 예, 그 네. 제2공항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제주 경제가 거의 빈사 상태에 있어요. 민생도 그렇고 또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는 게 사실 없거든요. 네, 예.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는 뭐 글로벌 수소 단지라든가 뭐 우주항공센터라든가 그게 우리 제주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해왔던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를 하자. 할 그럼요. 거면. 예, 우리가 뭐 감기ول이 특화됐듯이 뭐 월동 작물이라든가 기타 제주도에서 이렇게 1차 산업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 더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이 공항에 관련해서 그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 그러면 당장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의 응급 수혈 방안이 바로 이 공항 건설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비가 6조 원 이상 투입되는데 예. 국가에서 국책 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느냐. 그래서 반대의 논리도 물론 저는 존중합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응급 수혈 받아서 좀 경제가 튼튼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상황. 그다음에 국책 사업이라는 게 이제 미래를 대비한 인프라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관광객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항이 왜 필요하냐라는 논리가 있는데 미래의 인프라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항공이라는 게 인적 그 운반 수단만이 아니거든요. 이제 화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말도 있듯이 예. 공항길이 넓어지면 또 해외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더 그렇죠. 열릴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앞으로 뭐 첨단 산업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 해외로 그 항공 그 인프라를 통해서 제주 산업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있고 또 가깝게는 공항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건설 당시에 건설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물론이지만 건설 후에도 그 공항을 꾸려가는 운영 인력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또 거기에 면세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품들의 어떤 제주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환경 지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선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주도는 민생이 힘들거든요. 경제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2공항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순화 의원의 반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한 판단은 같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제가 그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 그리고 정말 제주도를 위한 그런 방법이 뭐냐라는 거를 서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TV 토론에서 뭐 그런 아젠다가 나오겠죠. 조만간 만나시겠네요. 예,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또 더 문제가 된다는 건 우리 김한규 의원 생각이에요. 정치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어떤 우리 도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의사가 좀 뚜렷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책임을 안 지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책임을 유권자들한테 떠맡기는 그런 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해서 찬성이 51%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김한규 의원은 찬성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겠죠. 또 반대가 51% 나왔다. 그럼 또 반대로 갈 거잖아요.
그거는 표를 의식한 사고와 행동일 언행일 뿐이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떤 정치 리더잖아요. 그 예.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러면 확고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예. 그 논리를 도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그냥 표 따라가겠다. 뭐 유성근 의원도 그랬었잖아요. 최근에는 찬성으로 바뀌었지만 또 오영훈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수사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정치인은 주관과 소신을 뚜렷이 가지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도민들을 설득할 땐 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지금 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분들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고 선거 때에 나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네, 예. 예.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보시는 있습니다. 거죠. 예. 예. 하긴 참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지금 수치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많았었는데 예. 최근 설 연휴 지난 설 연휴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 복수의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젠 찬성이 더 많이 나오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때의 어떤 뭐 이 공항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라는 건 이게 그 그렇죠. 항상 그 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은 참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도민들의 생각도 이제는 많이 돌아섰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혹시?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제주 경제가 어렵다는 거 반증 어렵다. 그런 방증이고 그리고 그 경제 파급 효과는 이제 대부분 인식들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막연하게나마 공항이 들어서면 경기는 살아날 거다라는 또 기대 심리는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도정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좀 뚜렷하게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정말 도탄에 빠진 제주 경제를 예. 좀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참 제주시 갑을 서귀포시의 모든 입장이 제2공항에 관련된 입장은 통일돼 있다. 예, 그렇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면 좀 그런 서귀포는 찬성,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아직 도민 의견이라든가 요런 뭐 고노나 같은 걸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보면은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과감히 나아가는 게 진보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과거에 얽매 있고 뭐 술에 술 탄 듯 물 탄 듯 표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표만 바라보고 있다. 네,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진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진보예요. 진짜 보수, 진보. 네, 그렇습니다. 제2공항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또 하나 더 해가지고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또 후보님께서도 좀 뭐 의견을 좀 이렇게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개편한 대로라면 그 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세개 체제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이걸 이제 그 수락을 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제 동제주시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견해,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떤지.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코미디예요. 코미디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요구해서 용역을 맡겼고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공고안을 도에다 다시 제출하고 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다. 그래서 돈을 뭐 10억 이상을 썼다. 그 코미디죠. 그리고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자른다. 그것도 코미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도지사가 이렇게 세개 선거구로 차라리 저기 행정구역을 나누겠다. 뭐 차라리 해버리던가. 그렇죠. 쓸데없이 뭐 용역에도 돈 쓰지 말고. 근데 그 자르는 방식에서도 지금 제주시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삼도동은 아까 그 계획안에 따르면 삼도동 일대는 서재주시가 되고 맞습니다. 중앙로를 기준으로 삼도동과 이도동이 그렇죠. 완전 갈려버리죠. 일도동, 이도동은 동제주시가 되고 예. 그러면 뭐 갑자기 38선이 생기는 것처럼 생활권과 역사와 다 같은데 갑자기 생활권이 이제 동제주시청이 생기면 이제 동제주시청으로 일부러 가야 되고 그죠?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행정국을 나눈다 그러면 그런 선거구제로 가지 말고 그래서 용담 1동 그다음에 삼도 1동 1도 2동 1도 1동 권역을 묶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천 한천을 기준으로 자르라지 그지.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공항 포함해서는 서쪽 서제주가 되고 맞습니다. 거기서 같은 생활권인 용담서부터 동쪽은 동제주로 가라. 그래야 행정도 좀 일원화되고 생활권 같은 생활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행정체제 개편은 학예 다리가 길다고 내가 그 학예 다리 싫으니 잘라야겠다 하는 발상이다. 잘라서 내 기준에 맞는 다리를 만들겠다라는 멀쩡한 다리를 자르는 방안이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좀 혹평하고 싶습니다. 생활권이라든가 경제권이라든가 많이 겹치는데 이게 그거를 반영을 해야지 획일적으로 정말 38선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정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뭔가 행정체제 개편 먼저 좀 도민들이 납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라리 선거구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게 되면 이제 용담 쪽까지 포함하면 제주시 갑과 을이 이제 비슷하게 돼요 숫자가. 지금은 갑이 조금 한 2만 명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가 포함하면 두 지역이 인구로서는 또 인구 면에서도 같아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은 을이 조금 더 가져가고 면적은 상관없어요. 서귀포가 워낙 면적은 넓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여기에 이 행정체제 개편에도 이런 많은 내용들이 또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 후보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좀 짠한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원래 이제 당협위원장도 하셨는데 너무 공백이 길었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좀 추스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좀 예전에 함께 하셨던 분들 좀 모입니까 좀? 그럼요. 모이는군요. 갈증이 많았죠. 이제 당협의 중심이 될 사람이 뭐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 갈증이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공천을 받음으로써 확 풀렸습니다. 그 갈증이 확 풀렸다. 너무 본인 띄우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선거는 자기 자랑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나르시시즘이 있어야 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죄송한 얘기지만 갑 같은 경우에는 계속 김영진 지금 예비 후보가 당협위원장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님 우리 갑 얘기하지 마요.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나 너무 눈물이 나와. 저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의뢰 관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공천을 받아서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준이 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급속도로 옛날에 맹장들이 다시 모이고 있고 또 역전의 용사들이 모이고 있군요. 그리고 일이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지금 속속 캠프에 모이고 계신다. 저 멀리서 말 타고들 쫙 이 진영에 지금 속속들이 이제 집결하고 있습니다. 권토중래하고 계시는 또 흥만지를 일으키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물론 이제 또 새로운 중심에 서시는 이제 또 우리 후보님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모여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가장 뼈 아픈 게 그동안 누적된 선거 패배에 따른 좀 약간 그 패배주의 악순환이었죠. 요거를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요거 어떻게 깨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일이 없어요. 깨놓고 얘기하면 뭐 기자님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혹시?
뭐 그럼 이제 뭐 예. 예, 뭐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일단 없는 걸로 예. 기억이 없는 걸로. 일단은 오늘은 제가 김성우 후보님의 편이 되어야 되죠. 일단 이 기억이 편파 없는 방송이기 거. 때문에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다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같지 않은 또 중앙에 곧 갈 사람 뭐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역이. 그래서 정말 제주도에 뿌리 박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 뒹굴면서 같이 호흡을 하던 그런 저가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거든요. 오리지널 제주 사람. 예. 잠시 뭐 저도 물론 뭐 학교 다니면서 서울 갔다 오긴 했지만 젊을 땐 잠깐 갔다 오는 거죠. 예. 오리지널 제주 사람 김승우 후보님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캠프도 이제 뭐 사실상 꾸려졌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이렇게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인 질문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걸 여쭤보면은 답도 그냥 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뻔한 답이라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전략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 답변 보면서 제가 좀 가지를 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일단 정치 초보로서 신인으로서 이제 그간의 인지도가 불리했던 점, 그게 가장 저의 약점이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거에 나온 사람은 뭐 자기애가 강해야 된다고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는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 객관화. 그래서 내가 나설 수 있는 선수냐 아니냐, 또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냐는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약점은 보완하고 또 강점은 더 날카롭게 다듬고. 역시 이과 정치인. 그래서 이과적 마인드로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 뭐 어떤 부분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약세있던 지역 그 부분이 어딘지 뭐 파악은 다 됐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또 유세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말 우리 제주도를 위한 밀착형 제주를 위한 정책들이 뭐냐 이런 데서 구호에 그치는 그런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약들,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제안을 하고 제가 우리 도민들한테 선택을 받고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큰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키는 저보다 좀 크더라고요. 큰 상대라 하면 빅. 괜당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굉장히 좀 선거 임하면서 좀 뭔가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어르신들의 코치는 없습니까? 그 뭐 이제 중립을 지키시는 분도 있고. 집안에서부터 중립을 지키시는. 그렇죠. 그렇고 어떤 저는 물론 김한규 개인이라는 후보와 상대하고 있지만 저는 그분 이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김한규라는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김한규라는 존재와 저와의 선거전이지 어떤 괜당으로서의, 그렇게 보면 우리 한규 보고 제가 우리 한규 나왔어. 우리 한규.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봅니다. 이거 김한규. 어릴 때는 코플렉이었죠. 뭐. 어릴 때는 코플렉이. 이 부분은 제가 편집해가지고 김한규 캠프에. 도발을 하시네요. 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가 뭐 자신감보다는 우리 한규가 훌쩍 컸구나. 대견하다 참. 한규 많이 컸네. 뭐 비아냥이 아니고 우리 창규 많이 참 잘 컸다. 그런 거죠. 뭐. 다음 주에 있다는 그 후보 토론회를 꼭 봐야겠네요. 두 분이 어떻게 했지? 혹시
실제로 방송 토론회에서 좀 약간 좀 요런 표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또 갑자기 또 정색을 하시네. 아마 그 김한규 의원도 어떤 괜당 삼촌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와 상대한다는 생각으로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친구하고 저가 이제 그 구좌에서 잠깐 행사 때문에 마주친 적이 있는데 뭐 여러 번 후에도 마주쳤지만 우리 네거티브는 안 하는 걸로 서로. 그래서 네거티브는 서로 안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손잡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칭찬드립니다. 어쨌든 제주시 갑을 서귀포시 세 개 선거구 가운데 어쨌든 우리 후보님이 당선이 되셔야겠지만 일단 방식으로도 네거티브 없는 가장 큰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기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선거 운동의 정석을 우리가 보여줄 것이다. 제주도의 선거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4월 10일 약 밤 10시 아니면 11시 아니다. 부재자 투표까지 사전 투표까지 하면은 거의 자정쯤에 다 해가지고 아마 선거 결과가 딱 발표가 될 겁니다. 51대 49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당선이 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정말 제주를 위해서 두 발로 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김한규 의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앙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고 그 아까 제가 우리 제주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거대 담론으로 제주도 개발을 위한 또 발전을 위한 그런 공약들 정책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또한 그 돌뿌리 길 가다가 넘어지는 돌뿌리가 쉽게 죽을 수도 있지만 캐다 보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발해체는 우리 민생에 걸리는 돌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런 의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돌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도민들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달려가서 그 돌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두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자, 후보님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저 유권자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김승욱입니다. 그간에 우리 제주 지역에서 각종 경제라든가 민생, 그다음에 불합리한 제도, 관행 이런 부분들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그러한 제주도의 발전에 저해되는 그리고 실생활에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제약 요소들을 반드시 해결해서 우리 제주도가 정말 발전을 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 정말 잘 사는 우리 제주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열심히 뛸 테니 우리 도민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강력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김승욱을 선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지난 인터뷰 할 때는 인터뷰 끝나고 후보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후보들은 되게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충분히 길게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몇 분 걸렸나요? 제가 시계를 안 봤는데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더 날카로웠으면 제가 말을 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날카롭게 하기에는 또 제가 진짜 날카롭게 하면은 저 후보님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도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토론회에서 상처 입는 것보다는 여기서 미리 알겠습니다. 입고 다음에 한번 좀 더 날카롭게. 그때는 당선 이후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 네거티브 없는 정말 깨끗한 선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